이처럼 각 기초의회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의장단 선출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파행과 갈등을 겪는 곳도 많습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박용 기자. 네. 네, 서울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박 기자는 중구와 용산을 취재했죠. 그곳은 어떻습니까? 네. 용산구의회는 지난 5일 그리고 중구의회는 지난 6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정해진 오전 10시보다 1시간 반여가 지난 11시 30분이 돼서야 의원들이 모였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3선 오천진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고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3선 황금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용산구의회 정도면 굉장히 순탄하게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의장단 선출을 위해 오전 10시 시작하기로 한 임시회는 한 의원의 정회 요청, 그러니까 다시 협의를 하자는 요청에 따라 오후 2시로 미뤄졌고 오후 2시에서 다시 3시로, 3시에서 5시, 다시 20시로 결국에는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6일 시작했던 의장단 선출은 결국 이틀이 지난 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아직까지 선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의 파행이 이어진 데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데 어느 정당에서 어떤 자리를 가져갈지 의원 간의 의견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단 이런 갈등은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의장단 선출 때마다 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에서 최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각 기초의회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년 전이죠. 지난 2020년 광진구의회에서는 선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기도 했고 같은 시기에 강남구의회에서는 투표용지가 유효냐 무효냐 하는 논란도 있었죠. 지난해 포천시의회에서는 의장 불신임 상정에 이 과정에 동료 의원에게 양아치라는 막말도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일에도 구로구의회에서 의장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 탈당과 복당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였고 앞선 기사에서도 봤지만 종로구의회에서는 의장이 되기 위해 당적을 바꾸는 사례도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당내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당 간의 갈등은 물론 당내 갈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여전히 많은 기초의회가 사전 등록제가 아닌 모든 의원을 후보로 하는 교황식 선출 방식을 하고 있는데 말이 좋아 교황식이지 대부분 물밑 작업을 통해 후보를 내정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방선거라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뽑힌 기초의원들이 정작 의장단을 뽑는 과정은 음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자리를 놓고 싸우는 이유가 이 권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기초의회 의장이 갖는 권한이 막강하죠. 그렇습니다. 이 자치구 안에서 이 구의회 의장이 갖는 권한은 이 구청장의 버금갑니다. 의회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의정비 외에 매달 3,400만 원의 업무 추진비가 지원되고요. 의장 전용 관용 차량과 기사, 비서, 상근 의장실 등을 제공받습니다. 여기에 본회의 개회와 정회 선포 등 의회 운영 전반을 통제할 수 있고 자치관에서 개최되는 대회 행사에서도 의전 서열이 구청장 다음으로 높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선출직인 만큼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고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 직원들의 인사권도 구청장이 아닌 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등 권한은 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나오는 단골 메뉴죠. 의원들의 비위 행위들. 2년 전 서울 기초의원의 성매매 의혹도 있었고 구의장 출신의 음주운전 혐의, 욕설 논란까지. 여기에 자기들만의 자리 싸움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의장단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의회가 냉정하게 반성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또다시 불거진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 갈등 살펴봤습니다. 박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